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총선이 40일, 이제 오늘부터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자,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, 여기저기서 사실 난무하고 있는데, 아직은 그걸 판단하기가 좀 이르죠. 뭐, 구체적으로 의석수까지 뭐,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지금 뭐, 공천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, 왜냐면 총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정당 지지율,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각 지역구별 경쟁력입니다. 예를 들어서, 국민의힘이 뭐 전국적으로 뭐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,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구,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, 뭐 이런 데에서 뭐 최재형 후보와 뭐 예를 들어서 곽상원 후보가 누가 더 앞서느냐, 거기에서 뭐 조금씩만 앞서더라도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판세를 가지고 뭐 몇 석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호도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텃밭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여론조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. 갤럽하고 한국리서치. 갤럽은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거고요.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33, 국민의힘이 40. 그래서 7%포인트 차이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. 녹색정의당 2, 개혁신당 3, 새로운 미래 1, 무당층 19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왜 텃밭이 흔들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, 호남을 따로 떼서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53, 국민의힘이 9, 개혁신당이 3, 새로운 미래가 4, 무당층이 26입니다. 무당층이 꽤 많다. 전국보다 호남에서 무당층이 많다. 그거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그 등을 돌리는 분위기, 민주당에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일주일 전에 호남에서 67%였거든요. 이것이 지금 일주일 만에 53으로 줄었습니다. 14%포인트가 추락했다. 거의 뭐 이건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외에 한국리서치가 면접조사한 게 있는데, 여기에는 조국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조국혁신당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샘플이 큽니다.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3003 샘플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지역구에 어디에 투표할 것이냐, 이건 이제 전국조사입니다. 민주당이 33, 국민의힘이 35. 거의 비슷하죠. 개혁신당 2. 그 다음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2인데, 호남을 보면 민주당이 58, 국민의힘이 5입니다. 5.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일약 5입니다. 5.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. 그리고 아직 정하지 않았다가 26. 이런 점을 보면 조국신당이라는 데가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. 또 하나,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6으로 이 또한 상당한 정도로 높다. 그 얘기는 뭐 이제 한 달 사이에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추락했는데, 그 추락한 부분, 그 정도가 상당수가 부동층화한 거 아니냐. 아, 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비례 정당들이 있으니까, 비례 정당들에는 누구를 찍을 것이냐, 또 이 질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23, 국민의힘이 32. 여기서 무려 9%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 개혁신당 3, 그런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9가 나옵니다. 9. 그 다음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3인데, 호남만 또 떼놓고 보면 민주당이 42, 국민의힘이 4, 조국혁신당이 14입니다. 14. 아직 정하지 않았다가 26. 자, 이걸 놓고 보면 제가 왜 텃밭 이상 기류라고 한다면, 그러면 호남에서도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
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. 그걸 그 정치부 기자들이 교차 투표라고 얘기합니다.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그 달리 가는 현상, 교차 투표라고. 그런 것들이 이번 호남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. 이유가 뭐냐? 이 민주당의 텃밭 이상기류. 공천대란이죠. 최근 일주일 열흘 사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의 공천대란.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. 결국 그 공천대란의 중심에 임종석이 있는데,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전남 장흥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서는 심리적인 공감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려는 분위기에 대해서 뭐 특히 임종석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밀어내려는 분위기 자체가 호남 유권자들로서는 불편한 거죠.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특별히 서울 중성동갑에서 밀어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런데 계속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건 아니면 실제 언론 보도를 봐도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 밀어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. 가장 최근의 일은 또 홍영표 의원. 여기도 이제 뭐 친문 좌장이라고 언론에 표현이 되지만 뭐 좌장까지는 아니고 여하튼 사선인데 여기 또한 호남 출신입니다. 그건 컷오프 시켰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자꾸 이 이재명 공천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호남이야,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꾸 그 호남 출신들 또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그 지지가 빠지는 데 역할을 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거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좀 더 악성인 것이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뭐 여전사 3인방, 뭐 제가 초라한 결말 그걸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사 3인방 이런 걸 띄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교체 과정에서 이제 그 좀 화제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남 출신들입니다. 이재명 대표도 경북 안동 출신이죠.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 반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여러 후보들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의 고향이 영남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.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밀어내고 그 자리에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,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. 그 다음에 어제 뭐 이거는 아마 여론조사엔 반영이 안 됐을 것이고 계속해서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해서 공천을 여기에 줄까 저기에 줄까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아시다시피 대구죠. 이현주 전 의원 부산입니다. 거기다가 최근에 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뭐 화제를 모았던 거의 그 코미디급으로 만들어버린 안기령이라는 후보, 여기 그 인재근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죠. 여기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은, 호남 출신들은 자꾸 배제되고,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영남 출신들이고,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텃밭을 흔들리게 하는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.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, 아니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탄용 정당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.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,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이 호남 출신들이죠. 또는 호남입니다. 이런 데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예 지지를 철회해버리거나 아니면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수적인 요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강성 지지층들은 조국혁신당으로 가버리자.
갤럽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마 부동층, 무당층 이런 데에 이제 그 묻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, 한국리서치에는 조국혁신당이 포함돼 있죠. 근데 비례대표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게 호남에서는 무려 14%씩이나 됩니다. 전국적으로 9%. 전국적으로 9%면요. 의석 배분으로 하면 한 6석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6석. 그러면 2, 4, 6 하면 남성 당선자 3명, 여성 당선자 3명 이 정도가 된다는 거지. 그럼 뭐 조국은 2번이 될 테니까 당연히 당선되는 거고. 대신 5월 30일에 그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니까 그 전에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면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며칠은 달 수 있겠죠? 이런 상황이 된다. 그건 조국신당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. 민주당 텃밭이 흔들리는 틈새를.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당 상징색에 파란색을 썼는데 뭐 그게 뭐 광주의 하늘빛인 뭐 트루블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글쎄 뭐 광주의 하늘빛과 뭐 대구의 하늘빛이 뭐 다른가요? 여하튼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에 호남의 유권자들이 솔깃해한다는 거죠. 그런 점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또 호남에서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하는 거다. 어차피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조국신당이 파고드는 거죠. 뿐만 아니고 이걸 또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죠. 내일이죠. 내일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이 서구을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에 출마를 한다. 뭐 당선될지 낙선될지 모르지만 승부수를 던진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내일 이낙연 공동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.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. 바로 그 새로운 미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죠.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아까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얘기를 했었죠. 임종석 전 실장한테 차라리 나와서 고향으로 가라. 우리가 공천해 줄게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아마 임종석 전 실장 흔들릴 겁니다. 왜? 임종석 전 실장도 사법 리스크가 있죠.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. 그와 관련해서 뭐 황운하 의원이 징역 3년 뭐 이런 걸 쭉 그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팍팍 밀어준 맨 컨트롤 타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임종석 실장이죠.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작년 11월 말에 나오자마자 선거 출마를 선언했잖아요. 저는 방탄용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중성동갑에서는 못 달고 그러면 고향 솔깃할 가능성이 있다.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고향이면 고향은 장흥인데 여기 지역구는 고흥, 보성, 장흥, 강진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승원 의원입니다.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이 고향에 출마하면 글쎄 당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의 공천 내란으로 인한 자체 손실도 있고 거기다가 조국신당,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, 이낙연의 출마, 그 다음에 임종석의 그 고향 출마 제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민주당의 텃밭은 흔들리고 있다. 그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. 다만 이 흔들리는 것이 이제 다음 주쯤에 해서 아마 이제 민주당 공천 작업이 대략 마무리되면 이제 총선 대진표가 짜여지죠. 그러면 아마 조금은 좀 완화될 겁니다. 그때는 이제 다 짜여지고 탈당할 사람 탈당하고 뭐 이제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계로 새로운 진영을 짜기 때문에 뭐 이제 텃밭이 흔들리는 것도 좀 주춤할 겁니다, 아마. 그러면 약간의 민주당이 회복세가 있겠지만 과연 이번에 잃은 표 이걸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? 그건 미지수고 저는 다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그 틈새를 이낙연, 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파고들기 때문에 아마
여전히 텃밭이 불안한 가운데서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